안녕하세요. 2025년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공동채용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하는 아나운서 서윤입니다. 오늘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위하여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김혜원 관리원님, 오상진 선임연구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채용 담당하고 있는 김예원 관리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상진 선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인재분이 자리해 주신 만큼 좋은 답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기관 소개와 채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 관심을 가지고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채용 설명회는 기관 소개, 일반 현황, 부서 소개, 채용 정보, 그리고 FAQ 순서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부설기관으로서 녹색기술 연구개발 정책 수립과 녹색기술 관련 국가 간 연계 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기 적혀있는 주요 기능 및 역할을 부여받았고요. 이와 관련된 여러 국가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주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실험이나 R&D에 관한 것들인데요. 저희는 NST 소관 출연연 중에서 유일하게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험실이 없고요. 사회과학적인 방식의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 R&R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녹색기술 정책 개발이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녹색기술 혁신을 위한 협력 전략 수립 및 이행입니다. 이렇게 큰 두 축이 있고 최근에 저희 기관에서 녹색기술 정보 및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 활용 이쪽도 주력 분야로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4대 소장이신 이상엽 박사님께서 부임하시면서 Greenovate Korea Act with NIGT라는 비전을 세웠고요. 이 비전 하에서 대한민국의 녹색 혁신을 견인하는 글로벌 수준의 액션 탱크 그리고 띵크탱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기관은 출연연 중에 가장 늦게 201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녹색기술센터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어서요. 혹시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실 때 녹색기술센터로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립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국내외적 성과를 내면서 열심히 달려왔고요. 2022년 12월에 지금의 기관명인 국가녹색기술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했고 23년 5월에는 충무로에서 여의도로 청사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서울 여의도역 앞에 있는 포스트타워 14층에 입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조직은 2본부, 2부, 6센터, 2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소장님 아래에 크게 기획조정본부와 정책연구본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쉽게 정책연구본부는 연구부서, 기획조정본부는 행정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책연구본부 아래에 5개의 센터가 있어서 각각 다른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들이 하는 상세의 연구 및 업무는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이 가장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관인 만큼 아직 타 출연연에 비해서는 인력과 예산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3월 기준으로 59명 재직 중이고요. 그 중에서 46% 정도인 42명이 연구직, 19% 정도인 17명이 행정직과 기능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은 연수 인력이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간제 인력 5명, 포닥, 포마, 인턴 등 연수직이 2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규직을 꽤 많이 채용할 예정이라서
정규직 8명 채용하고 나면 총 100명 내외의 인원이 함께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산의 경우에는 올해 기준 총 136억 원이고요. 그중 출연금의 비중이 70%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네, 앞서 조직도에서 보셨던 대로 연구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정책연구본부입니다. 그래서 정책연구본부 아래에 있는 센터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기후기술협력센터는요,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 근거해서 과기정통부 부처 지원을 위해 특별 설립된 전담센터입니다.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과기부의 기후기술 국제협력 및 인력 양성 업무 전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연구 분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정책연구와 국제협력 이렇게인데요. 그 중에서 정책연구 부분의 상당 부분을 제도혁신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후기술 제도, 정책, 규제 분석 및 타당성 평가를 크게 연구 중점 분야로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전략센터에서는 그 연구 분야의 다른 한 축인 국제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우수 기술의 국제협력 촉진 및 정책 사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부서 소개에 적혀 있는 그런 큰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정보센터에서는 정책연구와 국제협력 연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데이터 구축, 정보 플랫폼 운영, 데이터 클래시 구현을 위한 정보 생산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통계청의 업무를 지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이라고 CTIS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정보센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도 한번 둘러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리는 부서는 기획조정본부 소속 부서들입니다. 전략기획센터는 기획조정본부 소속이지만 연구원분들께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기관 차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 그리고 연구 생산성 성과 확산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경영지원부입니다. 경영지원부는 경영관리팀과 사업재정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 기관 행정직의 경우에는 직무가 주기적으로 순환되는 관계로 팀이나 직무를 나눠서 뽑지 않고 행정 일반으로 뽑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 업무가 진행하는 인사교육, 안전보안 전산, 경영기획, 예산 결산 회계, 구매 자산관리 총무, 연구관리 등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장 관심 있으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채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3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정규직으로 연구부서 6명, 행정 2명 채용하고 있고요. 정규직 채용 공고 접수가 마감된 후에 3월 말 정도부터 별정직과 연수직 채용 공고가 있을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틈틈이 공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 중에서 처우 관련해서는 저희 기관은 입사 시점에 개인별로 경력 산정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석박사 기간이나 추가 경력 등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박사 학위 기준으로는 5,400만 원, 석사 학위 기준으로는 4,490만 원, 학사 학위 기준으로는 4,150만 원 정도가 무경력 초봉이고요. 군경력은 별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수당은 어떤 과제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계약연봉 기준으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네, 응시 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병역 의무 대상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이렇게 있고요. 그 학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임용 예정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학위 취득 예정자까지 지원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채용에서부터는 지원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출 서류를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증빙 서류는 1차 면접에 오실 때 지참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서류 단계에서는 온라인에서 작성하시는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연구직의 경우에는 최종학위 논문 요약, 행정직은 경력, 경험, 기술서 이 부분만 잘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정규직의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서를 한 부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용 절차는 연구직과 행정직이 조금 다른데요. 연구직을 먼저 보시면 연구직은 서류 전형, 인성검사, 그리고 면접 2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성검사는 합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고요. 단순히 참고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직무 역량 평가에서는 주제에 대해 미리 발표 자료를 제출하고 개인 발표 후에 1대4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올해부터 조금 바뀐 점이 있다면 종합 면접에서 토론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자분들과 토론을 진행한 후에 개별로 1대4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닥, 포마 등 연수직은 서류, 인성, 면접의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다른 점이 통합 필기 전형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NCS라고 하죠. 그래서 지원서를 먼저 제출하시고 시험을 본 후에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NCS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보보호 정산 직무와 행정 일반 직무로 나뉘어서 뽑고 있는데요. 정보보호 전산 직무는 연구직과 동일하게 NCS 없이 서류 전형에서 시작을 하고요. 대신에 직무 역량 평가 1차 면접 보는 날 필기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성검사는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시고 그 후에 1차 면접인 직무 역량 평가에서는 1대4 질의응답식의 인성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2차 면접인 종합 면접에서는 주제에 대해 미리 발표 자료를 제출하고 발표하신 후에 1대4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채용 공고는 기관 홈페이지 채용 공고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있고요. 채용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 채용 공고가 수시로 올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놓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상시 인재풀로 등록을 해놓으시면 관심 설정해둔 분야의 채용 공고가 올라올 때 개별 메일로 안내를 드리니까 혹시 저희 기관 채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화면의 QR코드 또는 저희 채용 사이트에 상시 채용 인재 DB 메뉴에 메일을 등록해 놓으시면 놓치지 않고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채용 설명회나 이런 데 갈 때 자주 주시는 질문들을 미리 답변을 좀 적어왔습니다.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제 전공으로 과연 녹색기술연구소에 입사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저희 기관은 타 출연연들과는 달리 정책 연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좀 넓게 다루고 있고요. 채용 시에도 분야 및 전공이 상당히 좀 브로드하게 제시되는 편입니다. 실제로도 제가 근무 중인 연구직 전공 현황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과와 문과가 50대 50 정도 비율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요. 전공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다만 내가 해온 연구와 나의 전공이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하는 연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이 부분을 잘 드러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석사나 학사 채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연구 정규직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자를 조건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나 학사이신 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규직은 박사 학위자를 뽑지만 연수직으로 석사의 경우에는 석사 후 연구원, 학사의 경우에는 인턴으로 지원을 하셔서 연구 경력을 좀 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행정 정규직의 경우에는 학력 우관으로 모집하고 있으니까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수직의 경우에는 자주 채용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기관 장점을 좀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장점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과 그 연구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직 분들께서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사고하고 또 연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저희 기관은 젊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평균 연령을 제가 딱 해보니까 정확히 40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젊은 기관이어서 아무래도 분위기도 좀 더 젊고 활기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저희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 중인데요. 코어 타임인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10시에서 4시, 그리고 금요일은 10시에서 12시를 지켜주시면 월 단위로 근무 시간을 정산하기 때문에 본인의 스케줄이나 연구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다니실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좋고요.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서울 여의도에 근무하고 있어서 그 수도권에 계신 분들께 접근성이 좋다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채용 설명회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김예원 관리원님, 오상진 선임연구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 사진만 보더라도 정말 옆에 계신 오상진 선임 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라이브는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유롭게 실시간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실시간 질문이 올라와서요. 연구직 지원자들의 평균 스펙이 궁금한다고 하십니다. 논문 개수, 경력사항 등 합격이 되는 연구원들의 평균 스펙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평균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뭔가 산정을 해보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서 사실 평균으로 어느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박사 학위가 있으신 연구직 지원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논문이 그래도 그 본인의 연구 분야에 대한 논문이 몇 편 정도는 다들 있으신 것 같고요. 경력은 아예 없으신 분도 종종 계시고요. 네, 그리고 프레시 닥터 분들도 이제 와주시는다는 말씀이시죠? 채용이 된다는. 네네네, 그렇습니다. 뭐 포닥이나 이런 연수직까지 아예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사실은 드물기는 하지만 그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경력이나 논문에 대한 거를 정량적으로 가산점을 드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본인 경력이 따로 없더라도 연구 분야에 대해서 양보다 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균 스펙을 말씀해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프레시닥이나 포닥 모두 다 저희가 채용을 한 만큼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규직 채용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인재상 어떤 부분에 우리 지원자분들이 인재상의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면 채용 가능성이 올라갈까요? 저희 그 홈페이지에 이제 인재상이 아마 업데이트가 돼서 올라갈 건데, 요번에 그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을 짜면서 저희 기관 그 인재상을 다시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 설명회 같은 데 가면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지금 제가 외우고 있지는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 홈페이지에 참고를 해주시면 조금 아마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같이 일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은가를 했을 때 떠오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정출연에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봤을 때 많은 정출연 연구기관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또한 협력과 인성에 대한 부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실 부분이 내가 여기 회사와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지도 궁금할 텐데 인성과 협력을 봐야 된다면 또 어떤 협력을 또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웃음이 많은 분, 활기찬 분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어떤 인재를 원하시는지 이미지화를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연구부서는 박사님께서 해주시고 저는 행정부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행정부서 얘기해 주시죠. 행정부서는 일단 채용을 할 때도 아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를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진짜 60살까지 계속 같이 일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또 업무 협조를 했을 때 서로 진짜 돕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상진 선임연구원님은 연구부서도 비슷한데요. 다른 연구기관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이렇게 개방적인 공간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팀 단위로 그런 과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사람들과의 이런 이제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정책 연구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 생각을 잘 밝히고 또 남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경청하는 이런 것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되게 수용적인 사람을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이 인재에 가장 걸맞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독특하게 연구원 분들도 한 공간에서 칸막이 따로 없이 개방적으로 연구를 하신다는 게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실시간 질문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직자가 느끼는 연구소 최고의 장점이 무엇인지 실제로 일상에서 느끼는 포인트들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아까 장점에 대해서도 또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위치적인 부분이었어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지리적인 장점은 되게 분명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게 서울 너무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이 정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우리가 사회 현안 이슈를 저희가 다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다시 저희의 이제 이름으로 다시 재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큰 규모의 도시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저희가 정책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혜영 관련이 이제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젊은 영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Z 세대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이렇게 영하신 것 같아요. 네, 젊은피와 지리적인 장점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여의도에 또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정보도 많이 얻으시고 또 긴밀한 협조도 정부와 바로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 이공학 계열 또는 경영, 통계학, 행정학 등 범위가 매우 넓은데 일반적인 이공계열 연구하는 박사학위 출신이 지원하는 경우랑 이제 채용되는 경우가 많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나요? 네,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공계와 인문계열이 거의 50대 5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에는 정말 어문계열에서부터 경영, 경제, 정책학, 행정학 다양하게 있고요. 이공계열도 화학과, 건축학과, 도시공학, 또 어떤 전공도 있죠? 이제 공학 쪽에서도 환경공학, 화학공학, 제조공학 이런 쪽에서 많이 지원하는 편입니다. 네, 사실 인문계, 그러니까 문과와 이과가 반반씩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출연의 이 연구소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굉장히 획기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문과분들도 좀 많이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녹색기술연구소에서 연구된 결과를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저희 또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연구된 결과가 반영된 게 뭐냐면 글로벌 R&D 탄소 중립 협력 지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아직 이제 뉴스에서도 조금 다루기도 했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선진국과 그런 이제 R&D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치 지도처럼 펼쳐놔가지고 어느 국가가 가장 기술력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맵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안건으로 이제 올라가서 그 심의돼서 저희가 이제 그 작업을 전폭 지원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지에 대한 R&D란 이런 큰 맵을 우리 녹색기술연구소에서 지원을 한 거네요. 네, 정말 큰 과제를 해내신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면접에서 주로 어떤 걸 질문하는지,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면접에서는 주로 어떤 거를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질문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다 하는 게 있나요? 저의 경우에는 그 면접을 한 2번 정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이 연구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를 질문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지원자 입장에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연구소가 어느 부처에 소속이 있는지, 그리고 이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연구의 어떤 틀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런 기본적인 그 정보를 숙지하지 못하고 그 면접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먼저 첫 번째로 봅니다. 네, 맞아요. 연구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와 조직 개혁도가 정말 중요한데 많은 지원자분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김혜호 관리원님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요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이 궁금합니다. 요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협력을 위주로 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쪽 면접을 들어가면 종종 영어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영어로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본인의 논문을 영어로 짧게 요약해달라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상당히 원래 잘하시더라도 당황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아무래도 준비되지 않은 거다 보니까. 그래서 글로벌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경우에는 종종 그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고 들어오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난 꿀팁을 알려주셨습니다. 글로벌 쪽에 여러분들이 채용을 원하신다면 영어 질문이 갈 수도 있으니까 영어로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씩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녹색기술연구소에서는 연구직과 행정직의 루트가 조금 달라요. 채용 루트가. 연구직은 서류, 인성검사, 직무 역량평가, 종합면접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고 또 행정직은 또 다른데 먼저 연구직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직무 역량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그게 과거에는 직무 역량 평가 방식을 되게 다양화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뭔가 문서 작성 혹은 안건 작성 능력을 이제 한 제한 시간 내에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있었고요. 혹은 어떤 자료를 던져주면서 그걸 해석하고 본인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면접을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최근에는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전공 지식 혹은 전문 지식 그리고 이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의 어떤 정책 연구와 연결성을 갖고 있는가, 연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PT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면접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PT로 시험을 본다고 하셨었는데 이 전공 전문 지식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어떻게 나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나라는 인재를 왜 뽑아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면접에서 토론이 들어가요. 1대 다대 면접, 1대 다로 면접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때는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인지 아니면 좀 자유로운 분위기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네. 그 토론 적용하는 거는 이번이 첫 사례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그 이전에 어떤 데이터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준비하시는데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기관 면접을 들어가 보면 절대 강압적인 분위기로 진행을 하지 않고요. 시작하기 전에 물 한 잔 드시죠.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지원자들 긴장감을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종합 면접에서 이제 집단 토론을 진행하는 이유는 아까 계속 강조를 했던 것처럼 좀 협업이 가능한 사람인가, 우리가 같이 이렇게 토론하면서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기에 수월한 사람인가 그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는 않으셔도 되고 내가 소통이 잘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이다 정도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회성과 얼마나 팀워크가 잘 되는지를 본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또 행정직에서는 필기, 서류, 인성, 직무 역량 평가, 최종 면접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필기가 또 부담이 될 네. 것 같아요. 이 필기적인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저희 그 NCS 기반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이렇게 5개 분야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분 동안 영역별로 15문제에서 총 75문항이고요. 고득점 순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좀 미리 기출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은 미리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직무 역량 평가 전에 인성도 또 검사를 하잖아요. 인성 검사는 어떻게 임해야 될까요? 인성검사는 정말 있는 그대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가끔 보면 이제 당연히 면접에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너무 좋은 쪽으로만 하다가 보면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뭐 불이익이 있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으니까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진실되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한 답변을 기다리시는군요. 네, 실시간 질문 또 들어왔습니다. 행정직의 경우 경력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이제 경력 인정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경력 인정이요? 네, 저희 경력 인정은 이제 입사 후에 자기소개서에 적어주셨던 경력들과 또 그런 증빙 서류들 서로 비교를 해서 인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웬만하면 모든 경력이 다 인정이 되고 있는데 너무 우리 기관의 그런 일과 결이 다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거의 다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 같고요. 혹시 또 경력만 뽑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학부 졸업하고 바로 입사했거든요. 그래서 따로 경력 없이 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경력직이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 김혜영 관리원님처럼 입사 가능한 국가녹색기술연구소였습니다. 또 독특한 점이 채용 공고가 수시로 있어서 상시 인재풀을 꼭 다운을 받고 등록을 해야겠어요. 네, 저희가 그것도 이제 채용이 너무 수시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요번에 새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메일이랑 내가 관심 있는 공고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석사후 연구원에 관심 있다 하면 석사후 연구원에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해당 공고가 있을 때만 메일로 안내를 드리고요. 혹시 추후에 뭐 취소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취소하실 수 있으니까 채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있으신 분 있으시다면 빠르게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 4일에서부터 3월 19일까지 또 채용 기간이잖아요. 지금 이 채용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어플라이를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 기관의 장점과 어떤 점들이 어떤 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저희 이번에 채용 인원이 평소에 비해서 정말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을 하셔서 그래도 아무래도 뭐 내가 정말 좋은 인재라면 한 명을 뽑아도 당연히 붙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마음의 부담이 훨씬 적을 때 더 역량을 잘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꼭 지원을 해주시고 행정직도 TO가 잘 없는데 이번에 일반 행정 1명 있으니까 꼭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저랑 같이 즐겁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동기가 많으면 좋죠. 네. 네, 오상진 선임연구원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채용 규모가 꽤 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경험한 저도 10년 정도 여기를 다녔지만은 이렇게 큰 채용 규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되게 좋은 환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주저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좀 지원해 보시고 반드시 제 동료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동료가 빨리 저라도 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채팅에서 하나 더 질문을 마무리를 받고 하겠습니다. 채용의 법학 박사 학위자는 합격자가 있었는지 법학 박사와 관련된 지원자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법학 박사 학위자가 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학을 전공하신 연구원분이 지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합격자가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고, 다만 그 제도혁신센터에서 법학 관련해서 전공하신 분들을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도혁신센터에서는 법학 학위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오플라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김혜원 관리원님, 오상진 선임연구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공동채용 설명회 사이트를 통해서 1:1 서면 상담도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공동채용 설명회 사이트를 통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공동채용 온라인 설명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